예, 4월 15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실적 중동 우려에 하락을 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죠. 일단 이제 단기 공격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투자들이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한다라면 대형주들이 또 눌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오늘 장에서 환율, 외국인들 수급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미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증시 돌아갈 때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이고 공격한다라는 정보 정도만 이제 돌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란 플러스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특히 AMD 같은 종목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아무래도 타겟으로 삼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CPU 퇴출을 시켜야 된다, 주요 통신사들한테. 그래서 미국 기업들 수출 못하게 막아, 이런 지시를 사실상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고,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왔는데 향후의 실적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죠. 근데 원래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대부분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하거든요. 원래 자연스러운 건데 시기적으로 좀 민감할 때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쁘다라는 신호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살짝 약해졌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낮아졌죠. 그리고 물가 전망치는 올라갔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미국 경제가 강하니까 주식시장 그냥 올라가야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중동 문제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들은 국채금리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빠지고, 달러는 또 안전자산이니까 이제 급등을 하고, 근데 금은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독하게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융시장이 좀 혼란했다, 한마디로. 예, 혼란했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데, 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매수, 위험자산 매도,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좀 가동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서방 국가들 쪽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좀 왜곡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근데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격 규모 대비 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피해가 크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맞보복을 할 텐데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이 이란에 대한 어떤 반격도 미국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반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거를 막아내는데 요격 미사일 쏘는 게 이제 대당 5만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남의 나라 영공을 지나가면서 그걸 요격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또 그것도 무한정 계속해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유가가 올라가면 대선 앞두고 바이든도 좀 골치 아파지니까 이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맞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규모가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미국이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후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올라가서 만약에 100달러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치명상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더 올라가 버리고 하면은 원유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가 되니까, 그럼 또 환율이 그게 또 환율을 또 자극하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시기에 이란이 원유 수출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제재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해서 원유 가격을 안정되도록 좀 뒤에서는 좀 해결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연준이 금리 못 내리고 바이든은 경제를 망친, 예, 그런 어떤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서 바이든은 이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또 어쨌든 경제 제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란이 이 상태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으면 또 원유 수출을 못하니까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약속 대련 정도 하다가 좀 외교적인 노력, 간단한 제재,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들이 이제 주말에 로이터에서는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단지 뭐 경제적인 논리 이상을 또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주 초반에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외교적 제재로 가느냐,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제재로 가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좀 뉴스는 어쨌든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게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현물은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매수하고 있는데 선물은 최근에 매도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매수할 여력이 좀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환율이 늘어나면 그동안에 누적된 매수가 전부 상당 부분 매도로 바뀌어버리면서 대형주 매도하는, 제가 이제 외국인들 선물 원리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2,700이다. 그러면 앞으로 2,600으로 빠질 거야. 이렇게 베팅하는 게 선물 매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600으로 빠질 거라면 지금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2,600에서 사야지. 이렇게 기계가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선물 매도, 그러면 지수 하락할 거니까 대형주 매도. 이렇게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저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크게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으면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터질 수 있어서, 이제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380원에서 어떤 개입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등장을 해서 1400원으로 가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오늘 장에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인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뭐 디테일한 거는 제가 뭐 다른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원래는 이게 120에서 밑에서 나와야 더 신뢰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크게 하락했는데 그걸 갖다가 양봉으로 낙폭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음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저런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크게 낙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고 하락하고 또 이제 하루 이틀 안에 큰 폭의 상승 시도가 나오고, 이 패턴이 나오면 이게 낙폭을 만회했던 그 자리가 저점이 되면서 증시는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저렇게 꼬리 달고 올라가고 이제 플러스 나고 하루 이틀 안에 큰 폭의 상승이 또 시도가 되고, 뭐 크게 하락하다 꼬리 달고 상승하고 눌렸다가 또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 이게 모든 반등하는 패턴이 이 패턴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121선 아래에서 생겨야 더 신뢰도가 높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쨌든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닥을 친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위치라서, 여기서 이제 목요일에 찍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제 코스닥은 한동안 더 고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 어쨌든 목요일에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다음에 이제 화요일장에서 이제 한 차례 큰 상승,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큰 상승 시도가 나와줘야지만 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아니면 그냥 코스닥은 지금 저점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 121선 훌쩍 아래까지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코스닥의 이틀 동안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 일단 마무리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확전이 될 건지는, 이스라엘이 과연 맞보복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지,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하락을 했고 환율은 올라갔는데 1380원,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입이 됐든 뭐가 됐든 나와서 1380원 아래로 밀어내릴 정도의 움직임이 장중에 나오는, 여기다 1400원 가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터집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1350원 정도 넘어가면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기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버슈팅 됐다라고 봐서 거기서는 매수해두면 나중에 환율이 떨어질 때 환차익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단순하게 볼 때 1400원은 그냥 비싸, 이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변수가 또 생겨서 1400원은 오히려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보면서 가늠을 해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기회로 본다라면 꿋꿋하게 계속 대형주 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라도 위클리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 초반의 매매 동향 상당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이나 개별주 쪽으로는 스토리가 다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가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좀 선전을 했고, 반도체는 계속 스토리가 있다가 이제 주말에
중국의 어떤 CPU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애플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이 상승했다, 이런 관련주들이 다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급적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주 두어 개 정도의 대형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초반에 어떤 매물을 좀 버텨내는 시도가 나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이제 이스라엘 증시가 참 보다 이스라엘 증시까지 봐야 되나 막 이런 주말에, 제가 주말에 막 그 일요일에 보통 그 텔레그램 채널이나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글 자주 올리고 그렇게는 안 하는데 엄청 올렸잖아요. 막 이스라엘 증시 막 수시로 올리고 막 국제유가 전망 올리고 막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증시가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1% 상승 출발했다 마이너스 1% 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강보합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뭐 드론 관련주들이라든가 은행주도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그 방산주들 플러스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마이너스 난 거는 뭐 제약주들, 다음에 일부 기술주들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 반응만 봐서는 일단 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인 것 같아요. 이거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다른 어떤 변수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장중에 또 나오는 이제 이런 전쟁 관련된 또 군사적인 충돌 관련된 뉴스는 제가 다음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이제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